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함수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가 뭐였을까? 함수. 두 변수 x와 y에 대해서 모든 x가 오직 하나의 y에 대응할 때 우리가 여기 함수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함수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봤었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한 직선, 우리가 x는 k라는 직선, 이 x는 k라는 직선 자체가 이렇게 세로직선이죠. 임의의 k에 대해서 x는 k라는 직선을 막 그려봤을 때 교점이, 함수 그래프에서의 그래프와의 교점이 오직 하나씩만 만들어지면 이게 다 함수가 되더라, 이렇게 본다는 거였죠. 자, 이게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는 첫 번째가 일반적인 함수가 있는 거야. 그 함수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 만족시킨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그래. 그럼 용어를 좀 볼까? 함수는 함수인데 뭐라고? 1대1이야. 1대1이라는 조건 자체가 만족이 되면 돼. 그 1대1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자, 기호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런 기호가 나오면 아, 이게 1대1이구나 라는 뜻인데, 함수 f, 요게 함수란 뜻이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 임의라는 건 계속 나오지만 아무거나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돼야 돼. 항상 참이 돼야 돼.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중요한 건 이거죠.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서로 같지 않다. 이게 뭐야? 자, x1과 x2가 우리가 이거를 정의역의 원소지. 근데 우리가 정의역을 표현할 때 원소기 때문에 x1, x2, x3 등등등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로 표현하겠죠. 서로 같은 원소는 있을 수 없어요.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x1과 x2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땡땡 해석을 하면, 해석본이야, 해석본.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일 때, 그러니까 정말 다른 x와 다른 첫 번째 x 원소와 두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fx1이 x1의 치역이죠. 치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함수값이죠. 함수값. 이 함수값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집합이 치역인 거니까 x1의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이걸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정리해놨네. 정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정역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하는 것. 이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하는 이 대응한 원소들을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이걸 1대1 함수라고 해. 예를 들면 자, 1번. 1이라는 정역이 B에 대응했고 2라는 정역은 A에 대응했고 3이라는 정역은 C에 대응했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2, 3 서로 다른 정역들이 각각 A, B, C라는 서로 다른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씩 대응했지. 함수 되죠? 되긴 되죠.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즉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그러면 1대1 선생님 1대1 함수가 아닌 거는요? (1이) A에 2는 C에 3은 C 이렇게 있었어. 이거 함수 돼야 한대. 함수는 되지. 함수가 된다 안 된다는 뭐만 보는 거야? X만 보는 거야. X만. 1, 2, 3이 오직 하나의 Y에 대응을 했으니까. 근데 1대1이라는 건, 자, 선택받은 치역들 보니까 A는 1한테만 선택을 받았죠? C는 2와 3의 선택을 받았죠? 함수는 돼요. 근데 1대1은 안 되는 거지.
네,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1대1 함수라는 건 이제 공역 입장에서도 보는 거야. 모두 다른 x에 대해서 대응했어. 말 그대로 1대1이라는 조건이 만족해. 함수는 함수인데 1대1이라는 조건이 만족해.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야. 이게 1대1 함수야. 그러면 1대1 함수에서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 거,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이라는 조건, 우리가 방금 봤었지. 1대1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 근데 그게 완전한 대응 자체가 모두 1대1이어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까지 만족해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 두 가지를 그리고로 모두 만족하는 것만 1대1 대응이야. 왜냐고요? 아까 얘 1번 가볼까? 얘 1번 가면 요거 1대1 함수는 된다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1대1 함수는 돼요. 왜? A도 B도 C도 오직 하나의 정역들에 대해서 대응이 됐으니까. 그쵸? 함수도 되고 1대1도 돼. 근데 1대1 대응이 안 되는 이유는 선택받지 못한 공역의 원소가 존재하지. 그럼 이 D라는 친구는 대응이 안 된 거야. 함수는 되지만 그래서 대응이 안 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정역과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여기서는 공역은 Y 전체 ABCD지만 이때 치역은 ABC만 존재하므로 안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제 1번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야.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돼. 1대1 대응이 되면 이러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니? 네, 이것도 되죠. 1대1 함수라고 해도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크게 함수라는 집합 안에 1대1 함수라는 집합이 있는 거고 요 집합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보고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원소가 존재하니까. 근데 1대1 대응에 만족하는 함수를 보고 저거는 1대1 대응이기도 하지만 1대1 함수기도 해 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1대1이라는 이 저 명제가 참이 돼야 돼. 1대1 함수의 조건 땡땡 x1과 x2가 서로 같지 않다 이면 1대 fx1과 fx2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x에 의해서 서로 다른 y 값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야.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럼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죠. 자, 대우는 fx1과 fx2가 같다면 x1과 x2가 같다였던 거야. 이것도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달라. 이게 1대1이라는 조건이야. 이 조건이 자, 이 명제가 1대1이란 뜻입니다. 1대1 함수인지 대응제를 떠나서 1대1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1대1이라는 조건만 만족하니까 1대1 함수야. 근데 1대1이라는 조건에다가 모든 대응 관계가 그렇게 돼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이제 1대1 대응인 거지.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인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y 값들에 대해서 같으면 x가 처음부터 서로 같았던 거야. 이게 성립해도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내용을 하나 추가하면 1대1 대응은 조건이 x1이 x2랑 서로 같지 않아 이면 fx1과 fx2도 서로 같지 않아.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 그리고야 이거 쉼표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지만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1대1 대응은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모든 대응 관계가 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말 그대로 항상 같은 함수. x에서 x로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정역 x의 임의의 원소, 즉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는 x. 뭐요 이게? fx는 x. fx는 y지? y는 x. 뭐예요? 1차 함수죠. x가 1일 때 x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7 넣으면 7이 되는 이런 관계.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그래. 정역과 공역이 같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정역에 넣는 게 그대로 다 공역에서 선택받아서 그게 치역이 되니까. 정역의 각 원소에 뭐? 자기 자신이 대응하는 1은 1에 대응, 2는 2에 대응, 3은 3에 대응, 현원이는 현원이에 대응, 진원이는 진원이에 대응. 오케이?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그리고 항등함수는 뭐만 있어? 자, 다시 적어보자.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fx는 x. 이거 항등함수예요. y는 x. 1차 함수죠? 네, 1차 함수인데 직선 모양이죠?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는 딱 45도짜리 직선. 자, 요 직선이 이제 항등함수인데 얘가 계속 어마어마한 성질들을 계속 이제 뒤에 있는 다른 함수랑도 엮이는 fx는 x 또는 y는 x라고 생긴 직선. 원점 지나면서 딱 45도. 그럼 x가 3일 때 그 점에 대한 y값도 3이죠. 예, x값과 y값이 같은 이런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 그랬었지. 여기 보면 함수가 있고 그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그걸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 있는데 1대1 대응인 함수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여기 이렇게 색칠해 볼까? 저 빨간 함수 하나 있지 요거. 요게 항등함수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등함수도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기도 하고요. 당연히 함수가 되겠죠?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 1대1 이런 조건이랑 조금 별개로 자, 몰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역 x의 모든 원소들이 모든 x, 저기 원소에 대해서 항상 그 y값은 c라는 상수다. 그러니까 정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 중에 단 하나의 원소만 대응하는 관계야. 대표적인 그림 여기 나와 있죠? 1, 2, 3이 모두 c만 선택했지. 몰빵. 예, 이게 상수함수예요. 지금 1번 그림 보자. 1번 그림에서 보면 1은 1을, 2는 2를, 3은 3을 대응했었지. 정역의 각 원소가 딱 자기 자신만 대응했네.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모두 1대1 대응이 됩니다. 항등함수는 모두 1대1 대응이 돼요. 네.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함수도 되는 거야. 2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대1 자체가 안 되지? 근데 어쨌든 1, 2, 3이라는 정역의 원소가 오직 단 하나의 y만 대응했어요.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했지.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상수함수의 치역은 원소가 딱 하나인 집합인 거죠. 상수함수의 요 함수의 공역을 찾아봐. 그럼 공역은 A, B, C이지만 치역을 찾아봐. 그럼 치역은 오직 C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죠.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볼 건데 자,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 1대1 대응이라고 써있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러니까 1대1이라는 그래프를 다 같이 볼 거야. 우리가 그냥 함수를 보려면 어땠었어? 요 전에 그냥 함수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 x는 k라는 직선, 그러니까 세로 모양 직선이죠. 요런 직선들을 막 그어봤을 때 그래프와 생기는 교점이 한 개만 있으면 일단 그건 함수는 되더라. 그럼 1대1이라는 조건 보자.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y는 k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이다. y는 k라는 직선은 x축하고 평행한 이렇게 생긴 가로 직선이에요. 요걸 그렸을 때 하나만 있어야 돼. 이걸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이상이면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서로 같은 y값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요것만 만족하면 1대1 함수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죠. 네.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 거의 실수 전체 집합인데 이때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래프가 지금 3개가 그려져 있죠. 검정색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래프인 거지. 가로 직선을 그렸을 때 어디를 그리든, 가로 직선은 아니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건 세로 직선을 그렸을 때 어딜 그리든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씩만 생기면 이건 일단 함수다. 그럼 함수에서 1대0이 되는지 볼 때는 가로 직선을 그리는 건데, 가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네. 이렇게. 이게 2개라는 게 여기 x1이라는 x값과 x2라는 x값, 그러니까 x1과 x2가 이미 서로 다른 값이지? 에 대해서 지금 fx1과 fx2를 봤더니 그 y값이 서로 같은 값이에요. 이게 같아진단 말이야. 같아지면 1대1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로 가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안 돼요. 1대1이 안 돼요. 자, 여기 써있죠. y는 ky는 교점이 2개라는 건 치역과 공역이 서로 교점이 2개라는 거. 그래서 1대1이 안 된다. 두 번째 그림은 가로에다가 가로 직선을 쭉 그렸더니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y가 달라지죠. 1대1은 돼요. 1대1은 되는데 이 부분 보자. 지금 x축 아래쪽에다가 직선을 쭉 그렸는데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지. 이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k와 교점은 한 개가 나왔어. 1대1은 돼. 근데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y가 음수 부분에 대한 공역에서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죠? 없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직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부분을 그려도 y가 양수 또는 y가 음수인 부분들을 그려도 다 교점이 한 개죠? 치역과 공역이 완벽히 일치해요. 이런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인 이차 함수 그래프는 함수는 되죠. 근데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안 됩니다. 근데 직선이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되면서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돼요. 1대1 대응도 돼요. 1차 함수 직선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무한히 가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공역에 대해서 모두 대응하는 치역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보면요. 정의역과 공의 실수 전체인 집합의 보기 함수 중 그래프 중 다음 해당한 것을 다 고르시오야. 그럼 기억 보자, 기억. 지금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경우에는 함수는 다 됩니다. 함수는 함수가 될 때는 가로 직선이 아니라 세로 직선 그리라고 했지. 함수는 다 돼요. 어느 곳에 그어도 교점이 하나씩 다 존재하죠. 함수는 다 됩니다. 그럼 함수는 되는데 그 중에서 1대1이라는 조건이 되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네. 가로 직선 그으라고 그랬지? 1대1 되니? 네. 1대1 되니? 아니요. 되지요.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를 찾으라고 했더니 1대1 함수는 기억되고요. 디귿도 되고 리을도 돼요. 근데 이 중에 1대1 함수 중에 1대1 대응은 기억. y가 양수일 때도 다 되고 음수일 때도 다 되지? 디귿 다 되죠? 근데 리을 지금 보면 교점들이 요 부분들에만 존재하죠. y가 음수일 때만, y가 양수일 때 봐봐. x축 윗부분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여기선 기역과 디귿이에요. 우리가 요 디귿이 1차 함수고 기역 모양이 3차 함수야. 요렇게 1차 함수, 3차 함수는 또 3차라고 실은 다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되는 대표적인 함수예요. 거기에다가 모두 돼 항등함수도 되죠. 항등함수. 왜? x에다가 뭘 넣든 그 값과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마이너스를 나왔지? 그럼 기억은 안 돼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같은 수가 나오진 않을 거야. 그리고 상수함수, 대표적인 상수함수가 x축하고 평행하게 생긴 이게 상수함수죠. 자, 필수 예제 6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좀 풀어볼 건데, 두 집합 첫 번째 정의역이네.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 대해서, 또 공역이네. y가 0 이상 4 이하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자 y는 그러니까 fx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1차 함수죠? 직선 모양이겠다. 근데 이게 뭐가 된대? 1대1 대응이 된대. 그러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모두 사용해야 돼. 모두 사용하면서 이게 1대1까지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볼 건데요. x축과 y축에서 이게 원점일 거고, 자 정역을 좀 잘라서 보면 정역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부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점선 오른쪽이죠? 이렇게 생긴 점선 왼쪽입니다. 요 사이에요. 지금 파란색 부분, 이 사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저기 공역은 0 이상 y가 0일 때부터 4 이하 y가 4일 때까지 이렇게 그리면 0부터 4까지니까 이 사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네,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공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에요, 이전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1대1 대응 돼요? 자 정의역을 보면, 정의역은 지금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사용했지. 근데 치역을 보면 이 점에 있는 부분부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여기 치역까지밖에 사용을 안 했어. 그 얘기는 이만큼의 치역을 y값을 사용을 안 한 게 돼요. 왜?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잘라서 보는 거니까. 범위 내에만 보니까. 안 되죠?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대각선 모양으로 지나가야 돼.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 또는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 대각선 모양으로 지나가야 돼. 그럼 점의 좌표를 볼까? 이 점 같은 경우에, 자 빨간색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0,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0, 그리고 x가 플러스 1일 때는 y가 4라는 점을 지나가야 돼. 또는 자, 이 검정색 그래프 모양을 쭉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오히려 y가 산 거죠. 마이너스 1,4, 그리고 x가 1일 때 y가 0이라는, x가 1일 때 y가 0이라는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첫 번째 상황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4를 지나거나, 또는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1,4와 1,0을 지날 때. 그럼 대입하면 되지.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될 거고, 1,4는 여기 되겠죠? A는 2, B는 2. 그래서 A, B의 값은 4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4를 지날 거야. 그리고 1,0을 지날 거야. B는 2, 그럼 A는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이때 AB의 곱은 마이너스 4. 그래서 AB의 곱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간단한 문제 이렇게 돼 있죠. F는 항등함수야. G는 상수함수야. 항등함수는 F에다 1 넣으면 1이 나오고, F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등등등. 상수함수는 G에다가 1을 넣어도 K가 나오고, 그러니까 K, 그래 C라고 하자. G에다가 2를 넣어도 C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치역이 존재하는, 항상 뭘 넣어도 같은 치역. 이때 F1 항등함수니까 F1은 1이지. G 뭐 하나 줬나 보다. 아, 있구나. G3은 3이다. 그러니까 G에다가는 뭘 넣어도 항상 3이야. 그럼 G는 그냥 3이죠? 1 플러스 3 하면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의 개수인데요. 이 함수의 개수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좀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지금 정의역의 원소가 A, B, C 3개, 공역의 원소가 1, 2, 3 3개죠. 그러면 함수부터 보자. 첫 번째. 자, 메모 잘 해놓으세요. 함수는 A라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A라는 원소가 FA는 1이 돼도 되지. 또는 2가 돼도 되고 또는 FA는 3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이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야. 그러면 그때 B라는 원소는?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걸 선택해야 돼 이런 조건이 없잖아. 그냥 마음대로 골라도 돼.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1이래.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A야 골라봐 그랬을 때 저는 1을 고를 수도 있고 2를 고를 수도 있고 3을 고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야. 그럼 B라는 원소도 A랑 상관없이 A가 네가 뭐가 골라도 상관없어. 나는 1을 또는 2를 또는 3을 이 셋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3가지야. 그럼 C도 3가지야.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공역의 원소가 몇 개? 3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돼. 그래서 3의 세제곱이야. 이게 함수예요. 그냥 함수. 그럼 1대1 가보자 이제. 자,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1대1 대응을 물어보겠죠? A라는 친구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1 또는 2 또는 3 중에 하나니까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 그럼 B는? 앞에서 A가 선택한 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왜? 같은 걸 고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2가지인 거야. 한 개를 빼야 돼. 그럼 C는 또 하나를 빼야 돼. 1가지인 거야. 즉 1대1 대응의 개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총 6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상수함수는 몰빵이지. A, B, C가 전부 다 1을 고르거나 또는 2를 고르거나 또는 3을 고르는 이렇게 몰빵하는 관계. 그래서 딱 3가지만 가능해요. 경우의 수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여기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아우 헷갈려요. 경우의 수로 봅시다. 경우의 수로 네, 이렇게 해서 함수 개수까지 한번 마무리 해봤습니다.